사장은 이런 주역에 사실은 그 음양회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음양죄를 가지고 여기다가 가르침을 붙였죠. 그래서 사장을 보시면 양괴는 다음하고 해서 양의 괴에 보면은 항상 음이 두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괴는 반드시 양이 두 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결론이 이소위주법이죠. 작은 것이 주가 되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진계의 경우에도 그 다음에 감중 그리고 또 이것이 진괴나 간괴나 이 간괴나 이게 양괴 아닙니까? 이 세 개가 이 양괴인데 양괴는 전부 다 어떤 구성 요소를 갖냐면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라는 구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소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음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효도 이 손 하들로부터 손 장려죠. 이렇게 해서 음괴도 보면은 음이 적은 것입니다. 이허등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택괴도 그렇고 여기에서는 전부 다 양이 두 개의 많은 숫자를 점유하게 되고 정작 이 음은 하나씩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효와 양효에는 바로 많고 적은 이런 두 개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절을 보면 왜 이렇게 음효가 많고 양효가 많을까? 양효는 홀수이고 음괴는 짝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홀수 짝수를 어찌 찾냐면 이게 두 획이지 않아요. 두 개지 않아요. 두 개에서 하나면은 5가 나오는 것입니다. 양획은 전체가 5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획은 하나 둘이니까 모두 다 4의 짝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괴와 양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획을 음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걸 세가지고 바로 양괴는 모두 5획을 가지게 되고 음괴는 4획의 짝수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천지 자연의 개념인데 세 번째가 뭐가 들어갔냐면 덕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덕행으로 보면 항상 천지 조화에는 반드시 추나추동이 고루 분배된 건 당연치사죠. 그래서 음양이 반분씩 되어 있죠. 음양이 음이 절반이고 양이 절반으로 해서 그 어디에도 그 균형이 안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행으로 말할 적에는 항상 어떤 개념이 있냐면 양선음악 그러죠. 양은 선하고 음은 좀 안 좋은 걸로 보죠. 자, 그 선악을 쓰기가 좀 그러면 숙특지분이라 해서 선할 숫자하고 이 선할 숫자하고 이 삭자 특자를 써서 숙특지분으로 구분도 하죠. 이게 그래서 주역은 천지 조화로 보면 음양이 균형을 이루어져 있지만
그 덕행적 측면에서 볼 때는 항상 주역은 모두 다 무슨 의미로 쓰여있냐면 이 부양의 의미로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4개의 이름 명칭도 사실은 어금 부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을 억제하고 양기를 붙잡는 그 개념으로 64개의 명칭도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덕행에 있어서는 항상 부양지, 어금 부양의 원칙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3절을 보시면 음은 2분이 1민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1분 2민, 임금이 하나고 임금이 하나다 소리 뭐냐면 이 양을 임금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음을 백성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둘이고 양은 임금은 하나라고 본 것입니다. 이게 양, 새, 괴가 바로 이것은 뭔 의미를 갖느냐, 여기서는 사실은 선악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통솔의 개념이에요. 한 사람이 통솔을 해야 한 사람은 통솔자고 듣는 사람이 많은 것이지 피통치자가 많아야 되는 것이지, 반대로 음요는 어떻게 되느냐, 음요는 통치자가 둘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흔히 쓴 말 있잖아요.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집안에는 두 사람의 아버지가 있을 수 없는 법인데, 만약에 한 궤에 두 개의 통솔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죠. 이게 이것이 혼란의 세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절을 가지고 소위 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64개 384요가 딱 절반씩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지만 덕행의 측면에서 보면 또 이러한 음양의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괴는 다음하고 양의 괴에는 음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핵식이 있는 것이고 음괴는 양이 많으니 기고하야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양괴는 기호, 양괴는 모두 아까 다섯 획으로 그려져 있죠. 홀수로 있고, 음괴는 짝을 맞춰서 사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것입니다. 기 덕행은 하야오. 그럼 덕행으로 보면 어떻느냐, 양은 1분이 2민이니 군자지도야고 딱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과 민의 개념이라 하는 것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건 선악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통치자가 한 사람이 있는 것하고 피통치자가 많아야 된다는 것. 이것은 군자지도로 이것은 태평성대가 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 나라에 통치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 권력자가 두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권력이 양분된 것은 국가의 혼란을 가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많아야 되었습니까? 일할 사람이 많아야 되었습니까?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일한 사람이 적고 먹는 사람이 많은 거, 이거 망할 지구석입니다. 쉽게 표현해버리면 이게 혼란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추해보면 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된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의 입장에서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입장에서
바로 음양에다가 선하게 구분의 개념을 넣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이 이중적 구조를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 자연으로는 반드시 음양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음양의 개념으로 넘어오면 양은 군자로서 선한 것이고 음은 소인으로서 좋지 못한 걸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4개나 384유가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자세한 설명은 주에다가 많이 해놨는데 시간상 좀 그렇습니다. 제2장에서 제기탕상이었다면 어떤 기구를 제조하는 데에 괴상을 숭상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제5장은 주역에 그 괴를 보시면서 그 문장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가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이 연장한 상지사하고 말을 할 사람은 주역에 그 문장을 숭상해서 잘 거라고 한 말이 있었죠. 바로 여기가 거기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그 위에 예전 어른들의 글을 보면 반탄이 완사라 이래 놨어요. 괴상을 보면서 주역에 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뭔 뜻이 되느냐. 주역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역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보시라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인이 64개를 전체를 표현을 못하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11개예요. 11개 중에서도 효의 11개의 효를 중심으로 말했죠. 바로 이러한 11효를 보면서 문장을 주역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간다면 정말 이것이 소위 한문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게 물리난 것이에요. 이게 그 어느 분이 우리나라 저명한 어느 분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물리에 대해서 그 아무 과학적이도 않고 추상적인 그 얼토당토하는 그 물리에 싼다고 그랬었는데 물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리는 문맥입니다. 문맥을 어떻게 보느냐가 물린 것입니다. 바로 그 문맥을 보는 것은 우리가 일단 구두를 끼워서 해석한 것도 문맥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글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인 것입니다. 이게 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학술에도 없는 말이긴 하지만 그 사람 말대로 학술적인 말도 아니지만 그래서 속물리, 겉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물리라는 게 뭐냐? 겉으로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으면 그 초보적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 속에 내면적인 것을 활용하거나 그걸 살려서 활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 검은 그 어떻습니까? 그 제일 처음에 보실 때는 책에 글자가 있는 것이 백지 위에 콩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백지 뭣도 모르고 글린 걸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비둘기 검은 콩 줘먹듯이. 아니 새들이 맛보고 먹습니까? 그냥 덜렁덜렁 먹는 게 뭔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 맞냐면 바로 우리가 글을 본다라는 거 정말 죽어있는 이 글에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정말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글이 이게 공부하는 재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침은 지금 여기에서 보셔야 할 부분처럼 그렇게 글을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할, 쉽게 말하면 주역책을 봐야 할 지침이라고 나는 항상 이 부분을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거든요. 책은 이렇게 봐라. 책은 글자 색인대에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글을 이렇게 좀 살려서 봐라. 이게 공부거라. 공자는 이렇게 했노라. 한번 그냥 원문으로 그냥 넘어가서 그 221쪽으로 그냥 넘어가서 원문 한번 가보시죠. 이거는 강의가 두 가지가 생각나네요.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고 하더니 남은 글은 조금 많이 남아있는데 해는 저물어서 시간은 없고, 또 하나는 국로지 말세라고 아무리 그 좋은 활이라도 나중에 떨어질 때는 불능천징이라 비단 하나도 뚝질 못한다더니 이거 강의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기력이 빠져가지고 자꾸 감기가 콜록콜록 시작하고 그 제5장 제1절을 봐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건 좋지만 우리는 한번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하고 궁리하고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자께서 생각 많이 하라고 합니까? 대문자 3, 4 이후에 행하더니 대문자가 3번씩이나 생각하고 행하니까 공자가 뭐랍니까? 제사가인이라고 해요. 2번만 생각하면 괜찮다고. 사람들은, 소인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번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이웃집에서 좀 못 살고 한 사람 있으면 이거 좀 도와줄까 할 때는 쌀섬이나 좀 도와줄까 하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쌀 도갑해 가면 어떻습니까? 한 대 반이나 갖다 줘?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에이 좀 뒤에 보지 뭐. 사람의 생각은, 소인의 생각은 결국은 의리로 생각한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소인의 생각은 이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자께서 2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머리 없이 그냥 살아란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 거기에 주에 제사가인이라 그 주에 정의점이 뭐라고 씁니까? 거경이 국리 그래. 사람은 항상 국리를 귀중히 여긴 것이지 생각을 귀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역 공부를 할까 말까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역을 얼마만큼 탐구하고 또 탐구하고 탐구한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국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생각은 어떤 일을 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국리 는 힘써야 하고 과다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미미적거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단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이 반항성을 적게 만든 이유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리사욕으로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국리는 언제 하느냐?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국리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결정은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다시 한번 보면 2번이면 된다는 것이 그것이 귀과단이에요. 과단을 규정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있을 때 국리가 중요하지 어떤 일을 갖고 밤새껏 고민하면서 어느 과부 뭐 하루 저녁에 12시에 뭐 기와집 찌듯이 그건 말짱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생각과 국리와의 그 부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좋다고, 궁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것이고, 과단이라는 것은 할 것이나 말 것이나는 과단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거 잡념, 망상, 생각이 많을수록 좋단 말 잘못 보면 망상은 많이 피울수록 좋단 말 나옵니다. 망상 많이 펴봐야 자기만 배웠습니다. 이것을 먼저 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보실 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인구라고 궁리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걸 구분이 없이 보면은 마치 생각이라는 것이 깊은 사색에 잠겨서 마치 궁리에 빠져든 철학자처럼 생각하시려면 미리부터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게 그 생각을 망상이나 번뇌를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생각이라고 하는 거 사심이 붙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동망래라고 할 때 동동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 동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심이 있는 생각을 갖고 오가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심이 있는 걸 갖고 오가면 누구만 좋아하느냐? 같이 편단끼리 이인 맞은 놈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동종이산이라 할 때 여기에 붕자 쓴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 붕은 단이에요. 같은 끼리끼리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같은 이득이 남을 사람만 좋아하니까 벗들만이 너의 그런 사사로운 생각을 따라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 생각사자가 동동이라는 문자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동동이라는 글자가 사자로 나왔고 사자를 나오니까 공략해서 이 글을 딱 8글자를 놓고 해석하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천하 하사하려리요. 이 세상 일을, 천하는 천하지사죠. 이 세상 사를 그건 뭘 생각하고 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있느냐. 이 세상사는 하나의 근본이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 천하 동귀 수도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서울로 가는 길이 수없이 달라요. 그러나 서울에 가는 건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돌아가는 것은 하나인데 하나로 귀결되는데 하나로 귀결되는 자리인데 하나로 귀결되는 가는 길목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갈 적에 원칙이 없어요. 고속도로로 가셔도 되고 기차로 가셔도 되고 오토바이 타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치는 하나로 다 귀결점이 있다. 그리고 일치백년이 모든 것은 하나로 귀결된 것이니 그런데 그 하나로 귀결된 데에서 하는 방법은 100가지로 다를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치는 하나다. 바로 여기에서 이치는 하나라는 소리가 모든 것은 자연한 이치는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심을 붙여서 생각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하 하사하리여리요 이렇게 띄워놨는데 이건 인간사로 말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이 있습니다. 선은 천자 선은 그럽니다. 자, 이 아셔야 하는 것이 이 하늘이라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 많죠. 그래서 선은 천자는 하늘에 대해서 심한 이치를 말을 잘한 사람은 하늘을 가지고 하늘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은 천자는 선은 인이라 사람을 가지고 말을 잘해서 하늘의 도를 밝혀낸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도리를 잘 말하려면 이번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늘을 가지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반대로 천을 들어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심이 있고 없는 거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을 자연으로 갖다 딱 비유한 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일왕주 원래 할 때 해가 지고 달 뜰 때 해가 나 진다라고 생각해서 집니까? 달이 마음이 있어가고 오냐 나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달이 떠오르면서 힘이 날라가고 오고 뜹니까? 바로 해 뜨고 달 지고 달 지고 해 뜨고 거기에 해와 달이 마음이 있습니까? 무슨 생각 가진 적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일왕주 원래하고 해가 지면 달이 뜨는 법이고 달이 지면 해가 뜨는 법인데 이럴 때 1월 상추에 해와 달이 서로 밀어가면서 밝음이 나오는데 이때에 해와 달이 생각이 있었습니까? 1월이 생각 갖고 그랬냐고요.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해 뜨고 달 뜨고 하는데. 그리고 한왕적설이하고 자 추위 가면 더위 오고 하니까 쉽게 표현하면 겨울 가면 여름 오는 것이고 여름 가면 또 가을 겨울 오듯이 그럴 때 한서상추위 세성은하니 추위와 더위가 서로 번갈아서 밀어가면서 한 해가 만들어지는데 추나추동이 마음 갖고 합니까? 이게 추나추동이 생각 갖고 하냐고요. 이게 자연이지 사심 하나 붙은 적이 없어요. 이게 자 봐라 세상사가 그런 것이야. 천도가 그러하듯이 인간사가 그래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오고 간 데는 뭐가 있느냐? 가는 자는 굽힌 것이요 오는 자는 편 것이다. 이게 이걸 하면은 굴신왕래가 되지요. 이게 굽히면 가고 펼치면 오고 굴신상감이 생언이라 굴신이 서로 이렇게 서로 감춰가면서 거기에서 이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이론이 나온 것도 생각 갖고 이론 나왔느냐? 그러면 이론이 나온 것이 궁종이삽니까? 친구만 그 생각을 따라서 이론을 찾았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사심 없는 이 자연 속에서 궁종이사가 아니죠. 친구만이 그 사심을 따르는 생각들이 아니죠. 자연이라 하는 것은 이처럼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사람만 자연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사심이 없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 감이다. 그러듯이 인간도 그래야 된다. 인간. 자, 이것을 갖다가 붙이기로 말하면 우리는 안 붙은 자리가 없어요. 오고 간 것은. 우리가 심지어 하나의 기쁨과 하나의 슬픔이 오가는 거 여기다가도 마음을 붙여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왔다 나한테 떨어져 가는 것들 사람으로 말하면 인연이라 할 것이고 외적 물건으로 말하면 재물이라 할 것이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것들 여기에 우리는 뭘 두느냐? 이게 우리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빠져든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3절로 넘어오면 그러면 자, 이 글 쓰는 법 봐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하지 말고 자연처럼 이래라 했죠. 2절이. 그럼 이제 3절은 다시 글을 어떻게 바꿉니까? 2절 끝에서 불신왕래 딱 썼잖아요. 자, 불신왕래가 그러듯이 인간 사이에 와서 이것이 불신왕래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한 예를 또 딱 드러났죠. 여기에
크게 보면 4단락이죠. 더 줄이면 2단락이죠. 하나는 자연계와 하나는 인간생활로 딱 나눠놨죠. 인간과 자연의 굴신의 과정을 봐라. 이게 사심이 없이 하면 이런 것이다. 그걸 지금 글로 썼지 않습니까? 자, 척학지구는 이 굿이냐고. 자, 예를 들어봐라. 자벌레라고 하는 거, 콩밭에 가면은 양쪽 끝에가 발이 붙어가지고 쫙 붙었다가 쫙 펴면은 그 옛날 그 비단장사 그 자질하듯이 그래 자벌레 학자잖아요. 자벌레가 몸을 뒷다리를 앞다리까지 쫙 붙이면 어쩝니까? 이것을 개구리로 보면 쉽죠? 네. 개구리가 앞다리까지 뒷다리를 딱 붙이면서 뭘 하고 합니까? 뛰려고. 주무시려고 합니까? 뛰려고. 뛰려고. 바로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사실이 있어갖고 오냐 나 오늘 어디까지 뛴다고 개구리가 계산해갖고 뜁니까? 힘 그냥 뛴 거지.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래도 그만큼 몸을 갖고 살지. 거기다 머리 써보십시오. 개구리 머리 갖고 되나? 자, 그러듯이 또 하나 비유를 들면 용사지 칩이라고 하는 칩자가 겨울잠 아닙니까? 잠이면 구리지 않아요. 그 파충류가 겨울잠 자는 거, 몸을 굽혀서 겨울잠 자는 거. 왜 겨울잠을 자느냐? 몸보신해서 몸을 보존해갖고 내년에 다시 나가라. 이게 자연이 이런 것이다. 자연이.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보면 그러죠. 뱀들이나 개구리들이 파충류가 겨울잠 자러 들어갈 때 생각하고 갑니까? 생각하냐고요. 떨어졌지.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지금 그걸 말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을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인간도 자 개구리가 안 죽으려고 겨울잠 자는 거 생각 없이 이건 사심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듯이 우리 인간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생각 없이 하는 것이다. 이게 자 불신이 있듯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맹상군 한 말입니다. 굴수수덕은 머리 굽혀갖고 선생한테 글받아 읽은 이유는 뭐냐. 고생하려고만 글받아 머리 굽혀서 공부합니까? 써먹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머리 굽혀서 공부한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뱀으로 말하면 그게 용사지 칩입니다. 그게 용사지 칩이고 자벌레로 말하면 그것이 몸을 훔치는 겁니다. 공부하시는 것이 그래 정의 입신이 굴자 뜻인 것입니다. 정의 입신이 뭡니까? 의리를 정밀하게 알고 이 의리를 정밀하게 안다니까 우리 생활하고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깊이 아셔가지고 정밀하게 그 의미를 아시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갑니까? 내 머리가 신명의 경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부경지입니다. 이것이 자벌레가 몸을 훔친 것입니다. 자벌레가 몸을 훔친 것. 자, 시적으로 말하면 10년 마일거마야 그 고문이보 전편에 시 있잖아요. 10년 동안 내가 하나의 칼을 갈아가지고 상인을 미정시라 서리빨 같은 칼날을 내가 아직 써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아직 써본 적이 없으면 그 칼은 뭔 칼입니까? 무용주. 아직 쓰지 않고 굽혀갖고 있는 시. 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정의 입신이에요. 바로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이에요. 배로 말하면 조주 후풍이에요. 배 다 만들어 놓고 바람 불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굽힐 굴자예요. 아무런 사심 없이 공부하시고 이 소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공부하신 것은 공부가 다음에는 이제 뭔 단계로 넘어갑니까? 이 글자가. 이 치용이라고 했잖아요. 용을 용에 다하려고 하는 거야. 이 말을 맹자에서 빌리면 유의학지는 고려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장이 욕행지라 장차 그걸 행하려고 공부하는 거라. 바로 이 치용이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의예요. 바로 여기에 사심이 붙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공부한데도. 공부한 거 당연지사죠. 이게.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논어 같은 데 봐보셔요. 공자 제자가 그렇게 많지만 그 옛날 공자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지만 공자가 무슨 한탄합니까? 3년 하게 부지어곡을 내 밑에서 3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월급 받아서 벼슬 하려고 그 녹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 그거 보기 참 힘들다. 그러면 그 뭔 말입니까? 정의 입신 공부한 사람들 치고 사심을 가지고 다 공부한 사람이 패반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해야 할 공부임에도 우리는 사람이다.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사심 없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잘해서 입신의 경지까지 가시면 그게 나중에 용을 다 할 수 있는 거라. 펼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자, 이건 지적 공부죠. 이것은. 그러면 몸은 어떠느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고행이 모든 수도의 전체라고 생각하실 건 없어요. 여러분이 사시면서 리용안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편리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편안한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차벌레가 아까 전에 딱 멈출 때는 뭐 하려고 했습니까? 펴려고 했듯이 그럼 편안한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뭘 얻어야 됩니까? 외적으로 몸신자는 바깥에 짜잖아요. 바깥으로 이 몸이 다 편안하시면 이 편안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구할 것이 있다면 펼칠 자리가 있다는 건 뭡니까? 내면. 그게 내면지향이에요. 이게 불신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충만하시면 언젠가는 쓰셔야 하고 여러분께서 모든 생활이 편안하게 하시면 편안한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편안한 생활을 통해서 내 내면의 덕이 함양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불신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야말로 호식남이 너무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 속에서 학문을 갖추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맹자가. 근어 금수일세 그러잖아요. 이게. 그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불신지리에 사심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신 것을 나쁘게 볼 거 없어요. 그건 편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 가끔 지탄을 받는 것이지. 아예 편안한 생활 속에서 덕을 함양해서 인격이 축적돼 갔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오히려 생활에 쫓겨가지고 못 살고 인생까지도 쪼그라진 것보다 100번 낫죠. 한번 넓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색안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고생이 미덕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속 좋게 공부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뭘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옷 나쁘지 않아. 거기에서만 그쳐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천하지사 하사회입니다. 천하지사 모든 일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근데 여기에 사실을 붙이기가 쉽잖아요. 이게 학자지사입니다. 정어 입신이 이치용하고 리용 안신 이 숭덕. 왜 학자지사냐? 생각해봐요. 덕을 높여가면 과정이니까 완성 단계입니다. 이게 완성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덕을 높이니까 덕이 높아졌다면 그것은 완성이에요. 그럼 간단한 논리 구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숭덕 광업 아시잖아요. 이 숭덕 광업하면 이것은 과정이에요. 왜 그러느냐? 업을 이렇게 토를 가요. 그런데 이러기 때문에 과정이고, 반대로 덕숭 그럼 어때요? 이럴 때 을 해요? 덕이 높아졌고 업광 그래요. 그러면 하는 일이 광하면 이건 완성형이에요. 이것이 진행형과 완성형의 분법 구조예요. 이 구조가 가장 쉬운 데가 어디냐면 대학이에요. 경물치지 전부 다 과정이에요. 물격지지 완성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명사가 올라가 보면 명사가 올라가고 동사가 아래로 빠지면 완성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숭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게 숭덕의 숭자나 시용의 치자가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자지사예요. 바로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까지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 어떻습니까? 학자에서 한 단계 넘어가 버리면 그게 과차이왕이에요. 바로 이것을 지낸 그 이후의 단계가 이왕은 이후예요. 바로 이 학자지사의 경지를 넘어서 버리면 어때요? 학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공부한 사람은 인위적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학자지사예요. 자연스러우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 학자지사는 어디까지냐? 성인의 일은 자전거의 성인은 어디냐? 탄력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잘 굴러갈 때 그게 자연이에요. 힘쓰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런데 탄력을 받으려면 죽으라고 밟아야 되지 않아요. 거기가 학자지사예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죽도록 애쓴 자리까지고 자연은 그 이후에 자연이어야지. 이게 성현의 구분이에요. 바로 우리 현자까지는 노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처음은 불가지예요. 기약하지 못해요. 기다려야 돼요. 바로 이 과차이왕은 그 단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2차자는 방금 위에서 말한 두 단어, 이 학자지사, 이 단계를 벗어난 이후의 경지는 이 말이 과차이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단계를 지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적 노력이 없죠. 이게. 인간적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 경지는 감히 엿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미지혹지예요. 이건 불가지의 경지예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경지예요. 그래서 밀지혹지양이 있다 그래요. 그 어떤 혹자도 그 사람 경지를 모르는 거라고. 이게 불가지양이에요. 이래서 성인은 불가사의의 경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가사의 경지가 뭡니까? 그게 응신지화예요. 그러면 앞에서 학자지사는
신자에가 뭐가 붙었었어요? 입신이죠. 입신은 쉽게 말하면 이 동원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궁신이 되면 어때요? 안방까지 딱 앉아 있는 거죠. 더 갈 자리가 없죠. 그게 궁신이에요. 입신에서 궁신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현인에서 성인으로 바뀐 자리예요. 이게. 그리고 지화. 앞에서는 시온이라든지 이랬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천재 조화를 알아요. 이래서 여기다가 숭덕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이 문장이 다르잖아요. 이게 숭덕이 덕지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문장 구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사심이 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로 이러한 궁신지화의 덕지성의 성인의 경지를 한다 이거예요. 궁신지화의 덕지성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의 경지예요. 이 경지가. 이것이 우리가 사심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력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보시면서. 동동왕래 동종이사 8글자 갖고 여기까지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주역을 보면서 이러한 사고로 주역을 보신다면 어때요? 이것이 글 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축자요. 글자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그 해석하고 번역하는 거 그거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가 어디까지 가야 할 건가를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궁종이사 동동왕래 궁종이사 8자를 놨다면 내 이해폭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설령 모르더라도 사고를 해야 속이 좀 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한문하는 사람들이 욕 많이 얻어먹으면 소견머리가 좁아가지고 답답한 사람들 사고에 난 문제라고 나 항상 사고에 문제. 양수식장이라 이천 선생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도량은 지식에 따라서 커나간다. 양수식장이라. 이 사람의 도량이 이천사년 근사로에 나온 말 아닙니까? 사람의 도량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호불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눈 그릇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의 도량은 시간에 따라 하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것이 같은 주역을 보셔도 그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글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도량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큰 주역의 그릇도 내가 쪽을 쳐가지고 한 박지 쪽을 쳐갖고 바가지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발 고노석하며 거우질려라 유복이공이라도 불견기천이 흉이라 하니 물론 이 부분을 이 11개를 해석해 나갈 때 원래 괴를 그려놓고 괴의 그 함수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강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지금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그 해당 표를 보시면서 이런 관계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본교의 63호인데 제가 하나만 그냥 학습원 학습원인데 이 효를 말합니다. 이 효를 말하는데 이게 핵도가 왜 권이 되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연못 밑바닥으로 쫙 빠져보면 이거 말라붙은 저수지잖아요. 이게 물이라는 것이 연못 위에서 찰랑찰랑 물이 연못 위로 있어야 물이 있지. 연못 밑바닥으로 쫙 빠져버렸으면 이게 물이 있겠습니까? 이게 물 빠진 저수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권자는 없는 데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라도 바로 이 없는 데서 겪는 어려움인데 바로 이것이 뭐냐, 63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정도 없지. 또 해필 어려울 때 아래는 양이 있지, 위에도 양이 있지. 바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음이라는 것은 양을 타고 있으면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도 앉아있자니 앉아있을 수가 없지. 이게 위에서는 또 위에 양이 뚫리지. 바로 이 두의 양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아까쯤에 시, 위, 덕, 비, 링 그랬죠. 비음. 어려운 때, 어려운 공간에 있는데 이 공간이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음유, 부중, 부정. 위에다가 부중하고 중도도 아니고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로 강한 자 옆에 자기의 품에까지도 바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곤우속함이라는 것이 돌에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위에 구사에 깔려있는 산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시가 어떻습니까? 가시에 앉을 수 있습니까? 부이가 가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바로 가시 위에 점거하고 있는 산이라 이게 비지요. 이웃이지요. 이웃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데다가 자기 자신의 덕이라도 중도와 정도를 지킨다면 또 좋겠죠. 중도 정도도 아니니까 제 집 속에 있어도 어떻습니까? 제 효 속에 있어도. 그래서 자기 집구석에 들어가도 마누라 얼굴 보기가 힘들다. 바로 이것이 음유 부중부정으로 자기 것도 놓칠 사람이야. 이게 바로 여기서 그걸 가만히 봐보십시오. 이 마누라는 원래 있었던 것인데 볼 수가 없으니 있었던 게 사라져본 것이잖아요. 있었던 물 빠져버리듯이. 이게 이것이 음의 유로 부중부정하니까 있는 것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것도 놓쳤지. 위로는 시달리지. 위로는 바위가 눌리지. 아래로는 가시가 퍽퍽 주시지. 뭐 이런 상인이 이것이 흉자 안 써도 뻔해요. 이게 주요 지금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왈 피소권이 권원하니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때에 어려움을 자기가 불러들였다. 부중부정으로. 그러니
비속어니 고노나니 이 말은 앞에 고노석 갖고 해야 되겠죠. 공자가. 고노석 그걸 갖고 이걸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처지에서 어려운 일을 자기가 거기 들어갔다가 당할 꼴이니 명필요하고 그 사람 명예는 반드시 욕될 것이요. 비속어의 거원아니가 가시나무 위에 점거할 자리가 아닌데 거기에 올라타고 있는 그 자리가 남이 시켜서 한 거다. 그러니 신필이 하나 하리니 몸은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다. 국삼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몸도 위태롭고 명예도 완전히 목통이 되버리죠. 그러니 기욕차기하여 사람이 몸이 위태롭고 정신적으로 그 인격적인 공황이 와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죽습니다. 그게 사지장지연이 죽을 때가 장차 도래에 있는데 뭔 놈의 마누라인들 열렬하고 뭐 쳐다보고 있겠어요? 뭐가 예쁘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지장전이 자기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을 시기가 장차 도래하다 보니까 척이 가득 나오잖아. 마누라인들 볼 수 있겠냐. 이거 다 자업자독으로 부정부정해야 됩니다. 동용 여갈 동용 석준후 고용지상하여 주역에 이르기를 동이 거기라고 해서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공짜를 썼죠. 그리고 높은 이 상이기 때문에 최고 높기 때문에 고용지상을 썼죠. 높은 담장 위를 썼죠. 그런데 매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새잖아요. 이것을 활 쏴서 잡아버려야 어려움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공이 높은 담장 위에서 새 매에게 활을 쏴가지고 했더니 새를 잡아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풀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롭지 않은 것일까. 자, 그런데 공자가 이걸 놓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자, 준자는 금야오 매준자는 이건 해로운 새를 말하고 다시 말하면 해결해야 할 대상이고 이 소리죠. 그런데 해결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궁시자는 기야오 여기에 쏜다라고 한 말만 나왔는데 공자가 이걸 넣어놨잖아요. 쏠 석자가 있으니까 쏠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도구로. 이 궁시가 있어야 되겠죠. 활과 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활 우리가 총만 갖다 놓으면 총이 직지가 나갑니까? 그걸 도구를 사용한 자가 또 있어야지 되죠. 석지자는 인양이 그러잖아요. 이걸 쏜 사람은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할 때 필요한 요소다. 첫째, 그 어려움을 필요할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를 사용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게.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 되느냐. 바로 이것이다. 분자 장기여신하야 분자가 몸에다가 그릇을 간직해라라는 여기에 그릇이 뭔 뜻입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결하기 이전에 새 매를 보니까 그때 활 만들었습니까? 아이, 연못에 가서 고기 잡고 싶으면 연못에 그게 이면이 있었는데 연못에 임해서 고기 잡고 싶어도 고기가 저는 고기를 어떻게 잡아먹고 그 부러우면 입만 벌리면 고기가 톡 들어옵니까? 우리가 태의 결망이라 부러워하지 말고 얼른 가서 물러나서 부지런히 근무를 짜. 그것이 길이라. 그러듯이 어떻습니까? 이면선어가 부려 퇴의 결망이라듯이 연못에 사가서서 물고기를 부러워하려면 부지런히 물러가서 그물 짜는 것만 못하다 하듯이 우리는 그 일이 있기 전에 항상 뭘 해야 되냐.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그게 장기계예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우리는 봄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봄 오기 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준비의 도구가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내 몸에다가 좋은 도구를 가져다 놓고 때가 돼야 돼. 때를 맞춰야죠. 바로 이것이 누가 할 일입니까? 사람이 할 일 아니에요. 상황 판단은 이게 석지자 인간이요. 쏠 사람은 사람이 있죠. 바로 이것이 인간 지혜가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연장을 갖다 놔도 연장을 다룰 만한 나 이런 말 하면 좀 창피합니다만은 나는 그 비싼 내 핸드폰 안 산 이유가 써먹지는 못하네요.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아이고 여기 말하는 장기 여신이 그거거든요. 내가 그 좋은 핸드폰 갖고 있어도 그거는 시기적절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나 없어요 내가. 그러니 이것은 도구는 좋지만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경우가 그러면 무슨 불리함이 있으리요? 다 잡겠죠. 그래서 동의불가리라 할 때 이게 막절발자예요. 하는 일마다 이 소리가 동자가 복수사철이에요. 동한 일마다 막히는 일이었다. 시로 추리 외기니 이래서 바깥에 나갔다 하면 새를 잡아온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어성기 동자야. 그릇을 만들어 놓고 움직인 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이 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좀 마실만 하실까 그러니까